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선형 개수를 오늘 마무리할 예정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어, 원래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키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행렬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두 개가 같은 거다. 같은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을 찾는 방법, 그리고 행렬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찾는 방법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순서가 좀 이렇게 어긋났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리니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엄밀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고 해서 이 두 가지의 프로퍼티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포지션이 있고 호모지니어티가 있고, 그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리니어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리니어라는 프로퍼티를 갖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이 자연에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호모지니어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제가 도식화를 했었고, 역시 마찬가지고, 뭐 예시를 좀 드렸었는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컨스턴트가 더해져 있으면, 이것도 직선이니까, 선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데피니션을 따져보면, 이렇게 컨스턴트가 있는 것은 선형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어파인이라고 합니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다뤄야 되고, 근데 또 추후에 제가 리그레션이라는 내용을 할 때 이것이 선형은 아니지만 선형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선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 두 가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미분 적분도 선형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공간은 함수 펑셔널 스페이스다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제가 여기서는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건데, 기회가 되신다면, 함수를 다룬다든지, 어떤 신호를 다룬다든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벡터 공간 상에서의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펑셔널 스페이스 상에서의 디스턴스, 놈은 어떻게 되고 이런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고 두 개의 함수의 시뮬러리티는 어떻게 디파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은 베이시스가 있고 베이시스가 어떤 결과로 아웃풋이 나오는지만 알면 인풋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벡터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로테이션에 대한 것들, 그다음 스트레치, 컴프레스, 프로젝션, 이 두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m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1, 0과 0, 1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가지고 m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은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게 키한 거고, 행렬로 보았을 때 프로젝션인데 이제 이직선상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은 뭐 심플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전을 반대로 하고 세타만큼 마이너스 세타만큼 하고 X축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뭐 이런 멀티플로도 디컴포즈해서 생각할 수 있다였고,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것이 이제 아이겐 어널리시스인데, 우리가
하면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그리고 결국 뭐 한국말로 하면 고유치, 고유 벡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도 이런 내용들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여기 제가 하는 이 강의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형대수라는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고유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그 고체 역학에서 무어 서클을 하면서도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에서 무어 서클을 하면서도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나왔을 테고, 예, 뭐 일례를 든다면, 그리고 뭐 동력학이라든지 진동학 수업을 들으셨다면 거기서도 그 뭐죠, 매스가 두 개인 거를 했을 겁니다. 멀티바디를 했을 때 그 잠시만요, 채팅이 와서. 저기 그 민성규 학생께서 그 지금 강의 자료가 PLMS에 아닙니다. 저는 지금 PMS에 올리지 않고 저기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PLMS는 제가 활용하려고 하는 용도가, 잠시만요. 예, 저는 PMS를 사용하려는 용도가 어나운스먼트에서 이메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 자료와 숙제들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티칭 탭에 머신러닝에 다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고, 기존에 있는 지금 강의 자료는 제가 조금씩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다 다운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당하는 그 강의에 대한 것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연결을 해서 다시 진동에서도, 진동학, 바이브레이션에서도 매스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유 아이겐 모드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할 때, 배울 때 이런 뭐 아이겐 어널리시스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는 거 신기하다, 재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좀 통섭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았을 때 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곳에서 보여질까, 발견이 될까, 좀 펀더멘탈한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벡터고 인풋이고 이것도 인풋인데 같은 부위인데 이쪽은 그 람다가 일단은 그 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 근데 제가 엄밀하게는 람다가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리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게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V라는 것이 이것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것은 행렬이니까 linear transformation입니다. 그래서 V라는 것을 linear transformation 해서 나오는, 여기는 output 공간이에요. output 공간이 input 공간에 있는 V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A라는 것을 선형 공간상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회전과 스트레치의 컨비네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전을 시키거나 거기 시키고 늘리든 아니면 늘리고 회전을 시키든 뭐 이게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대부분 그 선형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식이 같다는 것은 뭔가 다이나믹한 맵핑이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가 V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또 잘 생각해 보면 A라는 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변환이라는 것은 뭔가 느낌이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동적인 거잖아요. 다이나믹한 거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는 A를 잘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A라는 행렬로 디파인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주어진 건 A밖에 없어요. 이 A라는 것은 다이나믹한 비헤이비어를 묘사하는 어떤 캐리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변하지 않는 부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저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뭐 단순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뭐 조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거보다 좀 상위단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 있고 이 식을 보면서 직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고유 벡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 했습니다. 지난 시간 했으니까 여기에 i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게 0인데 넌 트리비얼 하려면 요것이 싱귤러 해야 되는 거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당연히 V는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려면 요 V라는 것이 요 행렬의 널 스페이스에 있는 널 스페이스에서의 벡터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할 건데 제가 강조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진 거에 해당하는 corresponding linear transformation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에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두 벡터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파이썬으로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겐 벡터를 큰 순서대로, 아이겐 밸류가 큰 순서대로 소팅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 1로 나오는 거고 2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1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칼럼으로 나오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도 뭐 2차원도 프로젝션이 있겠지만 3차원에서 2차원 평면 상으로도 프로젝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은 여기서부터 할 건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이걸 한번 풀어보죠. A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저 뭘까요? 손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또 만약 1이면 이제 람다가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이렇게 0 벡터가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거를 그냥 V1이라고 할게요. 그럼 V1은 11이 되면 되겠죠? 11이. 그 다음 마이너스 그럴 때 람다1은 1이고 람다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원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V2가 0이 되려면 V2는 1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푸실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뭘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여러분들 예전 슬라이드를 프린트 하셨다면 정답이 있을 거고 여기 화면으로만 보시면 제가 이번 학기에 좀 특이한 좀 변화를 한 게 이걸 이렇게 블랭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업에 같이 좀 따라오기를 원하는 희망, 한번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칭, 보죠? 요거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면 뭐가 들어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곱할 테니까 x2가 나오고 x1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나온다.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론적으로만 보았을 때, 뭐, 얘라는 것을 거쳐서. 근데 봤더니, x of 1, x of 2가 x of 2, x of 1으로 뒤집혔어요. 뮤테이션이 됐습니다. 줄을 바꿨어요. 롤을. 신기하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45도로 가진 y equal x, 뭐 45도 좋습니다. 그러면 x, y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x1, x2죠. 이건 뭐 이렇게 벡터라고 치고 정확하게 그리면. 근데 아웃풋이 뒤집어졌잖아요. 여기로 오겠죠. x2, x1.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5도 y is equal to x라는 직선에 이렇게 미러링을 시키겠죠. 미러링을 시키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자꾸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계속 하냐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근데 첫 번째, 이걸 보고 이걸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형이라는 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선형이라는 것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리니어라는 것들을. 자, 그러면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겐 벡터는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요. 여기는 그림을 살려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인풋 X니까 이게 아웃풋입니다. 미러링을 했으니까 방향이 변했죠. 그럼 얘는 아이겐 벡터가 될 캔디데이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뭐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게 되면 미러링을 하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고 람다는 1이겠죠.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원이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러다가 해보면 그러다 보면 요게 있을 거예요. 90도. 얘는 미러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사실 180도로 바뀐 거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방향이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다 구했어요. 그리고 뭐 혹시나 뭐 크기를 유닛으로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이겐 벡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크기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겐 벡터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데 잘 보시면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시작이 이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계산 하나 없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여기.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가 이건 뭐 사이드 노트라서 제가 이제 미러링을 하면서 잠깐 이제 그 전까지 내용을 잠깐 포즈를 하시고 사이드 노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행렬 A를 이거를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천재인 거고 그러니까 1, 0, 0,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이걸 봤는데 머릿속에 뭔가 탁 떠올랐어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1, 그 다음 또 1,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잖아요. 일단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0, 그 다음 2, 2, 0이 되죠. 그럼 이제 이 앞에다가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0, 0, 1, 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고의 어떤 점프가 있는데, 뭐 일단 이거는 뭐 일단은 좀 말이 안 되지만 점핑. 그런데 잘 봤더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그러니까 행렬을 곱하기 3개로 했으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 멀티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순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좋아요. 얘는 뭐죠? 걔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요? 일단 이건 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맞으니까 지우고 얘는 뭘까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사실 이거 좀 그러니까 제가 뭘 순서를 좀 바꿔서 일부러 좀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여기서 기하학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미러링은. 그럼 우리가 할 수 이거를 45도니까 45도로 돌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오겠죠. 여기 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러링을 하겠습니다. X축으로의 미러링은 쉬우니까 만약에 이게 X1, X2였으면 미러링은 마이너스 X1은 그대로고 X2는 마이너스 X2를 하면 되죠. 미러링을 하면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행렬은 보면 1은 그대로 X1은 그대로 X2는 마이너스 1이 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요겁니다. 이것은 X축을 기준으로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미러링을 하고 나서 다시 45도로 돌아가야겠죠. 복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게 엄밀하게는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 45도로 돌리는 건데 2분의 1이 있는 것은 여기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들어가니까 결국은 요게 뭐라는 뜻인가요? 코사인 45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행렬 3개의 곱으로 표현을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X축으로를 대칭으로 해서 미러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45도를 마이너스 45도로 돌리고 축을 X축으로 만든 다음에 미러링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플러스 45도로 복원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거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이드 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까요? 이상하죠? 뭐 계속 뭐 예전에는 뭐 1, 이거 뭐 숫자 4개 뭐 다 0이고 1, 뭐 바이너리고 뭐 2x2 매트릭스 기존에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 좀 신기하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숫자 4개인데 그 숫자 4개도 그냥 0과 1,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혹시 그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강의 자료를 보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이게 의미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90도 회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90도 회전인지를 우리가 제가 이걸 했잖아요. 세타에다가 90을 넣으면 코사인 90도는 어떻게 되죠? 0이죠? 사인 90도는 1인데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90도로 돌리는 회전 행렬이라는 것을 알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선형대수라 리니어 알gebra 하지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수준이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저걸 보고 90도 회전인 거예요. 90도 회전. 그럼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뭐 여기에 벡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90도 회전. 90도 회전.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빈칸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질문이 뒤쪽에 있는지 보죠. 아, 이 그림이 있네요. 요 그림. 순서, 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드 노트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90도 회전을 멀티플 트랜스포메이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또 이거를 이제 곱하기 3개로 디컴포즈 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게 인풋이고 90도 돌린 건데 요거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y는 x라는 45도를 미러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y축에 대칭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미러링을 하면 그러면 미러링에 해당하는 거가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미러링에 해당하는 것이 y 회전은 y축만 그러니까 y 값은 그대로고 x 값은 바뀌겠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0 그다음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 0 됐죠. 90도 회전은 이건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45y is equal to x라는 직선에 미러링을 한 다음에 y축으로 또 미러링을 하는 거죠. 또 미러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90도입니다. 뭐 이건 사이드 노트고 사실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키한 메시지와 제가 가장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극적이지 못해서 잠시만요. 빠지고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불 가릴게요. 나 너무 자, 못 봤다고 치고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죠. 이거에 해당하는 저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거기에서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를 찾으면 되는 거고 두 번 원래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그냥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얘는
이거예요. 2차원 상에서 벡터가 들어가면 무조건 90도로 돌립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전후로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가 있나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가? 제가 이걸로 주어진 것은 90도로 돌리는 행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각도가 90도 더해집니다. 앵글이. 그러면 다시 아이겐 벡터의 의미로 돌아가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까요? 90도로 돌리니까. 예. XY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해당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죠. 직접 깨끗하게 쓸게요. 그러면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이겐 벡터입니다. 근데 람다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뭐가 맞아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2차원이니까 두 개는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존재하는 게 람다는 실수는 아니고 복소수로 나오는 거예요. 복소수. 람다가 복소수로 나옵니다. 복소수. 이게 컴플렉스 넘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복소수와 이제 컴플렉스 넘버와 이제 리얼에 대해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막 이게 아이겐 벡터라든지 방향성이 막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약간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지금 정확하게 그 지금 그 채팅창에 XY 평면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X고 Y라는 평면입니다. 그럼 아이겐 벡터 뭐 회전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좀 확장을 해서 지금 이건 2차원이지만 여러분들이 3차원 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전을 해서 변하지 않는 벡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회전을 해서 변하지 않는 벡터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답이 기대가 됩니다. D축에 존재해야겠죠. 여기에. 이게 회전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력학 시간에 아니면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회전을 나타내기 뭐 로테이션, 뭐 앵귤러 빌라시티 하고 할 때 오메가라는 앵귤러 빌라시티 벡터를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디파인 한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수라는 것으로 아이겐 밸류를 한정 지으면 아이겐 벡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원을 한 차원 높여요. 3차원으로. 그러면 복소수가 존재하는 복소수가 그 회전축을 표현합니다. 신기한 거죠. 이게 뭐 신기하다기보다는 이런 다 맞아떨어져 가는 게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 뭐 사실은 뭐 이제 추후에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복소수라는 개념하고 회전에서 이거 회전 추가고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해서 하실 수 있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revisit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linear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input space에서 예를 들어 2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오고 그 베이시스를 linear transformation 했을 때 결과만 알고 있으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인풋 공간상에서의 벡터 x가 주어져도 걔는 베이시스니까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고 A1과 A2가 유니크하게 정의됩니다. 그게 베이시스의 데피니션이니까. 그리고 나서 선형성을 활용을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요건 알고 있고 요것도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게 선형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내가 선형 시스템에 대한 걸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어떠한 X가 주어져도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안다는 것과 이퀴벌런트 하죠? 그러면 어떠한 것, 그러려면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차원이면 두 개만 알면,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시스가 어떻게 linearly transform 되는지만 알면 나는 그 변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x는 무한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 t라는 변환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많은 x를 무한번 다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좀 또 사이드 노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게 말을 들어서 이 데이터 수가 빅데이터다. 지금 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최대한 많은 것들을 X를 커버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T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변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대부분 우리가 이게 뭐 논리니어한 비헤이비어를 따를 테니까. 그런데 좀 스마트하게 만약에 이 T가 선형 시스템이거나 또는 선형 시스템으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심플리파이 하면 그 X가 있는 차원의 개수만큼의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면 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심플리파이 된 겁니까? 이게 리니어 시스템의 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리비짓을 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랑 이 슬라이드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거 그 전에 했던 거고 요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 두 개가 베이시스이면서 T의 아이겐 벡터라고 가정을 하죠. 컨스트레인트가 더 붙은 겁니다. 조건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그걸 아이겐 벡터로 픽을 했다고 치죠. 픽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것이 여기까지였는데 얘가 V1이 아이겐 벡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V2가 오메가2였는데 이렇게 바뀌겠죠?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았다고 치면 그러면 동일하게 얘가 들어갔는데 이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거고 그러면 A1 V1 A2 V2 그러면 선형에 의해서 그냥 막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 복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요게 원래는 제가 오메가1 A2 오메가2였는데 더 나아가서 A1 람다1 V1 A2 람다2 V2 이건 둘 다 스칼라니까 순서를 바꿀게요. 다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넘어오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제 과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 지울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요것만 생각하죠. 요것만. 요건 아웃풋. 이건 인풋입니다. 결과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x가 주어지면 얘는 베이시스니까 A1과 A2는 우리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A1과 A2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는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 코에피션트의 의미는 뭐냐 하면 x1을 구성하기 위해서 v1과 v2로 디컴포즈가 될 텐데 v1에 대한 그 컴포넌트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v2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x1에는 v1에 해당하는 시뮬레리티가 요만큼인 거고 v2에 해당하는 시뮬레리티가 요만큼인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V1, V2가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만 람다1만큼 스케일 업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V2에 해당하는 거니까 람다2만큼 스케일 업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 업이 되는 겁니다. 이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그 타임 도메인 또는 뭐 주파수 도메인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뭐 프리퀀시 또는 퓨리에 트랜스폼, 뭐 퓨리에 시리즈, 뭐 FFT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 그쪽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모든 내용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함수 공간상에서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함수 공간상에서 지금 그냥 이건 x는 그냥 벡터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함수라고 하면 피리아딕한 함수의 아이겐 펑션은 사인 코사인이에요. 이게 함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인 코사인으로 디컴포즈가 됩니다. 피리아딕한 경우에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요게 사인 코사인 함수들일 테고 요게 퓨리에 시리즈를 통해서 나오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리아딕한 함수에 의해서 선형 변환이 되었을 때는 특정 사인, 코사인 주파수별로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로 스케일링만 시키면 돼요. 이게 우리가 타임 도메인이 아닌 피리아딕한 시그널 또는 더 제너럴하게는 일반적인 타임 시그널을 프리퀀시에서 해석을 하고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이 펑셔널 스페이스에서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예, 요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옵셔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뭐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지 뭐 N 시스템즈라는 내용을 혹시나 뭐 전기과에 가서 들을 기회가 있으시다면 가장 펀더멘탈한 건 이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내용이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서영대수 두 번째 거를 했고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Systems of Linear Equation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 well defined, well determined, under determined, over determined라고 이게 무엇이냐 하나하나 따져보죠. 이렇게 식이 주어졌어요. 연립 방정식. 뭐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솔루션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아니면 뭐 뉴메리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든 푸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다 잘 푸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스트럭처가 의미가 어떻게 되고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죠.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언론의 개수가 2개구나. 그리고 이퀘이션이 2개니까 컨스트레인트가 2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well determine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차원 공간상에서 직선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2차원 공간상에서 엘리먼트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x of 1도 아무런 값을 가질 수 있고 x of 2도 아무런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상의 모든 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가질 수 있었는데 요것을 만족해야 된다고 제가 컨스트레인트 또는 이퀘이션 딱 준 거예요. 그러면 x of 1과 x of 2는 아무런 값을 갖는 자유도를 가지다가 조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려봤더니 뭐 이게 이렇게 제가 뭐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하나의 직선을 그냥 직선인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정확하게 따져서 그린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는 x 요거가 요 직선상에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직선이 그냥 뭐 이렇게 있겠죠. 제가 뭐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뭐 사실 이게 뭐 음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요거는 여기만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싶은 것은 x 요게 여기도 만족해야 돼요. 여기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에서만 존재할 겁니다. 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평행하지 않으면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행렬로 확장을 해서 이게 뭐 다음 장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행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면 이거의 해가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맞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하학적으로는 이것이 나타내는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여기까지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행렬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렬로 표현을 했더니 행렬이 이 경우에는 2x2라는 거죠. 무슨 행렬이 squared라는 거죠.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모양이. 멀리서 봤을 때 꼬리. 당연하죠. 언론의 개수와 컨스트레인트 개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well determined인 경우에는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그 행렬의 꼴이 squared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squared여야지만은 인버스가 존재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면 해가 유니크하게 define 된다. 반대 경우 다른 경우도 있겠죠. 지금 보면 underdetermined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요. 언론의 개수는 2개, constraint 하나. 그러니까 이런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피컬 point of view예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언론의 개수가 constraint 개수보다 더 많으면 솔루션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A라는 행렬인데 멀리서 보면 A라는 행렬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거를 셋하다고 합니다. 옆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디멘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개수가 컨스트레인인 거잖아요. 언론의 개수가 디멘전입니다. 디멘전이 컨스트레인보다 더 커요. 행렬 A가 팻합니다. 그랬을 때는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고 많이 존재합니다. 모양으로 보셔야 돼요.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언더가 있었으니까 이제 오버 디터민드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론의 개수는 2개예요. 2차원이에요. 직선이 3개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요 점은 예를 들면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거고 요 점은 요 두 개, 요 점은 요렇게 존재하는 거지만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존재하려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돼? 랭크가 2가 돼야, 그러니까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리던던트 해야 됩니다. 하나가 리던던트 해야 돼요. 뭐, 이거의 몇 배든 아니면 이거의 이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얘가 표현될 수 있으면 리던던트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버 디터민드한 시스템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행렬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언넌의 개수보다 컨스트레인트의 개수가 더 많아요. 행렬 A가 스키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Summary of Linear Systems를 했을 때는 결국은 다 이겁니다. 모양이 요렇고 요렇고 요래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인공지능의 문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혹시 1번, 2번, 3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스키니한. 예. 팻하다는 것도 있네요. 정답은 모든 인공지능 문제는 스키니한 경우입니다. 오버 디터민드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추후에 이제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가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그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수업을 들으시거나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졸업을 하고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뭔가 풀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아니면 태스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계산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심플리파이 되진 않겠지만 뭐 이런 그 오버 디터민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고 자신 있게 이제 뭐 상사에게 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리포팅을 하면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솔루션인데 저 같으면 그냥 뭐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를 솔루션으로 할 것 같아요. 대충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치면 뭐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치겠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노 솔루션이지만 세컨드 베스트가 무엇인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스트 어프락시메이터는 무엇인지 또는 메이션이겠죠. 뭔가를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뭔가 가지고 가야 돼요. 솔루션.
그랬을 때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 솔루션들이. 아니면 좋은 어프락시메이터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은 대부분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어프락시메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대부분의 인공지능 문제는 리니어 시스템으로 좀 심플리파이드해서 치환을 한다면 그것은 스키니한 행렬로 여러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학기에 같이 공부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언더 디터민드가 있고 넘어가서 오버 디터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매니 솔루션입니다. 해가 많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가능해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방법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매니 솔루션이 매니 패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픽할 거잖아요. 매니 솔루션이 있지만 그럼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유니크한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걸 만족하는 x는 무수히 많은데 이 x 중에서 크기를 최소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크기라는 것은 distance일 수도 있고 strength, length 또는 에너지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의 개념,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이런 식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서브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요걸 만족하는 x 중에서 투놈을 투놈이 됐든 원놈이 됐든 놈의 제곱을 해서 최소로 하는 x. 그럴듯한가요? 이것은 좀 상위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로 뭔가를 가고 싶은데 로봇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내가 에너지를 최소로 움직이겠다.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컨트롤 프로블럼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그래서 그것을 놈을 최소로 하는 솔루션, 리스트 놈. 언더 디터민드는 리스트 놈 솔루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컨트롤에서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겠죠. 놈이라는 것은 원점에서의 거리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하면 그럼 결국은 요 점인 거예요. 요 점이 내가 원하는 옵티멀한 리스트 놈 솔루션의 해가 됩니다. 여기는 옵셔널입니다. 요 유동하는 거 이게 솔루션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옵션이라서 이 수업에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 기하학적인 의미와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더 나아가서 이제 over determined예요. 엄밀하게는 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no solution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걸 요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행렬과 벡터의 곱은
칼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원이에요. 3차원 내에서 하나의 벡터입니다. 또 다른 벡터입니다. 거기에 코에피션트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런 벡터예요. 3차원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x1과 x2를 막 바꿔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평면이에요. 이 평면. A1과 A2를 포함하는 평면에 어떠한 벡터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평면에 이 B라는 벡터가 존재하면 x1과 x2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3차원상에 툭 튀어나와 있다. 지금 3차원 공간이니까. 그러면 x1과 x2의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이 그림을 좀 제가 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 B를. 아,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난 여기서 스탑이 아니라 얘를 이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얘가 그나마 B 스타가 그나마 제 B에 가까운 애죠. 평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난 하고 싶은 것은 요거를 찾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면 요 B 스타는 이제 AX가 존재하죠. 요게 AX니까 AX. 그러면 이제는 요 수직으로 내린 거니까 결국 AX, 그러니까 요 식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B랑 B 스타가 수직으로 내린 거리가 에러가 되겠죠. 에러를 최소로 하는 X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것이 베스트한 어프락시메이션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